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대입니다. 네,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산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슈 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바쁘신 와중에도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님께서 또 이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또 예. 출연해 주시라고. 요즘 네, 학교를 동아대학교로 옮긴 이후에 네. 그 부동산학 교육 과정을 이제 모두 네,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바로 또 세미나. 예,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학 박사과정 지난해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대학원 석사과정 지난해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올해 들어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동산 학과 4년제 정규 대학 과정인데 네. 부동산 자산 경영학과를 올해 만들어서 이제 9월 8일서부터 12일까지 네.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부터요. 예, 그래서 그런 네. 것들에 따른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작업과 그다음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네. 홍보를 하느냐고 요즘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쁘셨네. 네,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그 부동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국토연구원에서도 또 네. 박사님 멀리서까지 또 모시고. 우리 또 이영래 대표님도 또 손수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자리 너무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접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이번 여름만 지나면은 이제 또 바로 이제 가을이 사철되면서 또 아마 움직임이 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부산의 아파트가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 거래량이 지금 일단 3천 건을 넘었고, 그렇죠. 예, 7월 달도 이제 가집계를 해보니까 3천 건이 넘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면서 뭐 부산의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진짜 반등의 이제 신호라고 봐도 될지 아니면은 뭐 저점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대통령도 바뀌고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원장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이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그 아파트 시장의 가격 변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8월 셋째 주 한국 부동산원 그 가격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가격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이 그 당초 해운대 수영구 요 두 군데에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해서 연제구, 남구, 네. 그 다음에 금정구, 네. 그리고 기장군, 그리고 동구까지 예. 한 8개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최근 한국 부동산원 좀 상당한 주택가격 통계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세가 기존의 상승세를 탔던 지역에서는 좀 더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예를 들자면 네.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지역의 경우는 이 상승 분위기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하락세는 멈추고 네. 상승세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너무 크게 오랫동안 떨어졌다. 네,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3년 넘었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어제도 뭐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3억을 준 아파트가 지금 현재 2억 5천이랍니다. 10년 전에 네. 3억 5천이었는데요. 야, 진짜.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래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떠한 다소간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의 판단도 좀 먼저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부산 경제도 이제는 좀 약간 최악에서 좀 벗어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 또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좀 더 예견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정부 규제도 좀 살짝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는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대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네. 근데 뭐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 대세 상승이
우리 부산 지역 16개 구군 모두가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해운대, 수영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뭐 5주 넘게 지금 오르고 그럼요.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또 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해운대 수영은 뭐 다른 이야기다. 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뭐 사상이나 진구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또 뭐 집이 팔리지도 않고 집 보러도 안 온다. 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가 점차 이제 부산의 다른 지역들까지도 다 이제 확산이 될 조금 더 것으로 확산될 거로 보여지는데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가격이 좀 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주거선호도가 다소 낮은 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같은 그 이야기가 네. 좀 피부에 와 닿으시려 하면은 즉 거래가 좀 되고 내 집이 좀 팔렸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네. 우리 집 상가가 나가네. 네. 오피스텔이 임대료가 올라갔네. 네. 이러한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상승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네. 걸리는 지역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막 이 동부 상권에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만 네. 그 또 이 지역 안에서도 이 안에서도 또 좀 편차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흔히 우리 많이 얘기해줬지만 네.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 우리 부산시가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편차가 큽니다. 즉 싼 집 20%의 평균 아파트 가격과 비싼 상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의 격차가 지금 7배 가까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택가격 5분위 배율이 앞으로 5년 후가 지나면 10.0을 넘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 왜냐면 지금 보면은 너무 심해지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뭐 좀 이따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수백 대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어느 구 어느 지역에 보면 지금 빈집이 남아서 맞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5천만 원이면 33평짜리가 16, 7억 정도 하는데 빈집의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1억 대라고 치더라도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진짜 3억에 사는 아파트가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2억 5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동부 상권에 뭐 해운대 수역 쪽에 또 뭐 신축 아파트나 인기 아파트들은 뭐 3배, 4배 사실 이제 올랐으니까 엄청난 이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도 많이 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뭐 분양하는 아파트도 보면 미분양이 지금 올해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들 거의 다 미분양인데 지금 이제 뭐 한지 CY 부지에 그 이제 레일 리브 파크 센텀이라든지 뭐 남천동에 이제 서밋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제 분양 가격이 뭐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뭐 100대 1, 200대 1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보시는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청약을 좀 많이 했다고 저는 보십니까? 우리 부산의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뭐 다른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부산만 이해할 것은 아닌데 지방의 상당수 지역들이 이제는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살 사람도 없고 살 돈도 없다. 근데 그나마 살 사람이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이라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확실한 입지에 확실한 물건에만 나는 구매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현상이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 돈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살 사람이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안 하고 이제는 좋은 것만 하겠다.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평당 1,000만 원대의 아파트들은 지금 미분양이 지금 한 5천 원 남아져 있는데 지금 평당 5천만 원짜리는 오히려 수백 대의 차익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계약률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하려면 좋은 것만 하겠다.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청약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좀 집중 현상 뭐 그렇게 뭐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도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굳이 똘똘한 한 채는 안 가죠. 네. 물론 세금에 대한 어떤 절세 차원에서는 그런 마음을 먹게 있겠지만 사람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꼭 똘똘한 한 채를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네. 특히 네. 우리 지역처럼 어떤 규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다소 세금에 대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좋은 거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 돈도 없고 살 사람도 없다 보니까는 네.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아파트에서도 보면은 지금 전용 84 타입 그러니까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인기가 또 확 몰렸고 그렇죠. 또 이제 대형 평형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청약 미달이 나오는 네, 문제도 네, 있고 네, 이러는데 이제 요게 아무래도 이 중형에 대한 이 열풍이 또 이제 큰 면적으로도 또 좀 옮겨가면서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이 미분양이 될 것들이 뭐 다 해소가 되긴 하겠죠.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분양가에 대한 변화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네.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2023년도에 네. 우리 부산 지역의 연제구에 분양했던 모 아파트가 우리 부산 최초로 평당 50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마린시티 쪽에 있는 모 아파트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평당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네, 네. 아,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부산에. 네. 우리 부산에 무슨 비싸다. 평당 500만 원이냐, 평당 1,000만 원이냐. 그러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가 쪽에 모 아파트가 네. 평당 3천만 원대 분양을 네, 했죠. 네, 네. 그러다 드디어 이제 평당 5천만 원대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해운대나 수영구 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 나올 텐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곧 평당 1억짜리의 네. 분양가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이 5천만 원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부산도 이제 평당 1억짜리 아파트들이 네. 나올 여지가 있다. 네. 지금 그 청약에 뭐 성공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지금 네. 우리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신규 네. 아파트들이 네, 네. 3년 반, 4년 후에 입주할 때 네. 아마 또 다른 공사비 인상 요인들로 인해서 분양가가 옆에 단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입주할 때 6천만 원짜리가 입주할 때는 평당 7, 8천만 원 정도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 정도 간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참이 극과 극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지금 한편에서는 이 뭐 이제 워터프론트 지역들은 또 가격이 비싸게 또 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부산 집값은 안 오를 거다. 네.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누가 다 살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그거를 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양극화를 넘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삼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네. 부산에 인구도 없는데 안 올라간다. 이제 떨어질 밖에 안 남았다. 네. 그분의 말도 맞아요. 네, 왜? 네. 그분은 근데 떨어질 것만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다. 야, 그래도 부산이 제2의 도시이고 네, 네. 제가 늘 요새 특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부산의 세계적 위상. 네. 부산의 세계적 위상이 대단합니다. 네. 인구 규모, 네. 그다음에 고층 빌딩 수,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 금융 지수, 그다음에 삶의 질의 척도 순위를 따지면 네. 부산이 우리나라 전 세계 227개 국가 수천 개 도시 중에서 네.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표가 아주 많아요. 아, 그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인데 이대로 무너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나 많은 분들은 또 올라가는 곳이 있을 것만 보면은 네. 안 무너진다라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상승되는 지역은 줄어들지만 아무리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 올라가는 지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근데 네. 그 지역이 점점 공간적 범위가 줄어들 뿐이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 정체되는 지역, 크게 폭락하는 지역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신 분은 떨어지는 지역만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이야기하는 또 그렇지 않다.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분은 네. 또 올라가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여러 차례 이제 방송이나 우리 이 대표님과의 토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세 가지 현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올라가는 것, 정체, 하락하는 것이 항상 상존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또 해양수산부가 또 내려오면 네. 아무래도 플러스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일단 지금 현재 동구가 의외로 네. 지금 제가 과거 10년치의 주택 가격을 실거래 가격하고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네, 네. 제일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해운대구가 아니라 수영구였더라고요. 아, 네, 수요분. 수영구, 해운대구, 네, 그 다음에 연제구, 네. 그 다음에 동구가 아, 동구가 또. 예, 10년 떠는 가격이 사에서도 또 동구가 또 포함된 거 보니까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동구에 약 900명 정도 되는 해수부 직원들께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네. 부산시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어떤 주거 지원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네. 제일 먼저 해주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 네. 인근 주거지, 즉 직주 근접을 하기 위해서 동구 중심으로 한 원도심 쪽에 주거 지원을 좀 해주면서 네. 이런 동구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세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